평상시에도 이렇게 노래를 트시면서 장전에 준비를 하시는 편이세요? 돈을 조금 주셨어요. 지원을 해주셨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 주셨나요? 그 당시에는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였지. 예를 들어서 종가 베팅을 하는데 다음날 갭을 보고 종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사람들이 다음날 갭을 확인을 안 해요. 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회전율도 높이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공계자에서 여기 보시면 입금이랑 출금 내역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꾸준히 수익 났을 때나 아니면 이런 거 다 제껴줘서 월 1,000만 원에 대한 감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무리해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한자적이고요. 현재 전업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한자적이라는 닉네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유유자적이랑 똑같은 말인데 저희 집 가온도 그런 의미이고. 집이 생각보다 이쁜데요? 아우 아닙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또. 그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냥 뭐 소설도 있고. 주식 책도 평소에 자주 읽어보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궁금해서 샀는데 그냥 읽다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책은 위에 이건 향수인가요? 선물 받은 거라 그냥 씁니다. 근데 지금 신호 발생. 스피커에서 아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노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노래를 트시면서 장전에 준비를 하시는 편이세요? 좀 음악을 깔아놓습니다. 약간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이 백색 소음 정도로 생각을. 장 중에도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항상 트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건데. 네네네. 웬만하면 거의 깔고 해요. 되게 카페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아유 사실. 감사합니다. 원래 조명 되게 화려하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편안한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쵸. 이렇게 혹시 2층 한번 구경해봐도 되나요? 근데 2층은 뭐가 없는데. 이 액세서리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아, 선글라스도 좀 자주 끼시는 편이신가요? 예, 잘 안 쓰네요 이제. 지금 저희는 여기가 아이고. 1층이고요. 1층에 이제 트레이딩 룸이면서 주방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원룸인 형태이고 2층은 여기 뭐 옷이랑 이거 지금 허리가 되게 구부정하신데 여기는 되게 낮습니다. 아 이제 층고가 좀 낮아가지고 네네네.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요. 옷장도 이렇게 진열이 돼 있으시고 네네네. 혹시 옷도 이렇게 착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 옛날엔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사요. 요즘 맨날 그냥 유니클로 반팔티만 입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도 명품 옷 사고 해야지 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보니까 딱히 필요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잘 안 드셨다는 얘기죠? 그쵸. 일단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 현재 시각 8시 16분입니다. 지금 원전이 어제 밤에 갑자기 이제 우주 소식이 나와가지고. 그게 원래 2주 뒤로 원래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한수원에서 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쵸. 지금 현재 장전 매수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뭐 무조건 넣어야죠 이런 거는. 그냥 원전주 뭐 잡히면 좋은 거고 안 잡히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시간에나 종가에서 오버나잇을 하니까 되게 많이 안 좋더라고요. 아침 추이가 갭도 많이 안 뜨고 그래가지고 요즘 웬만하면 종가에 청산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거의 무포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지금 현재 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고 봐도 되나요? 너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금도 줄고 지금 오늘이 진짜 조심해야 될 날인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뚫어버리면 이제 어디까지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수도 지수인데 이 대금이 뭐 6조 5천억 뭐 이렇게 되고. 지금 대금이 많이 줄게 되면 투심도 악화되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일단 돈이 안 도니까 주목받고 가는 애들만 가고. 그래도 테마성으로 묶여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그래도 있긴 있다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만 최대한 놀려고 지금은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같이 주식하던 동생이 요즘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가지고 큰 수익이 나셔서 해주셨다는 네, 말씀이세요? 이제 꾸준히 수익 나고 저한테 고맙다고. 동생이 첫 선물이에요. 같이 연기했던 동생인데 같이 살았었거든요 대학교 때.
살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트레이딩을 한 1년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분도 지금 현재 전업 트레이더가 돼 있나요? 네,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방금 원전 관련주 장전 매수를 넣으셨잖아요. 네. 장전 매수가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뭐 간혹가다 자주 잡히지는 않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은 잡히는 것 같아요. 원전이 갭이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갭이 크게 뜬다면은 공짜 수익이죠. 공짜 수익으로. 네. 이런 거를 기대하고 매매를 계속하면 안 되고 그냥 시장에서 주는 보너스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본인만의 장전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일어난 다음에 네. 이 텔레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쭉 한 번씩 그냥 어떤 게 있구나 아니면 미장이 어땠구나. 매수 신호 발생. 어제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 이 코스닥 전저점을 깨서 시작할 것 같은데 사려야겠네요 오늘은. 아니면 원전만 보던가. 어제 나스닥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요즘 분위기도 안 좋은데 또 이제 때마침 나스닥까지 안 좋아서 이제 진짜 조심해야죠 여기서부터는. 아마 매매를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이 시장과 멀어지려고 하죠. 이럴 때는. 이게 많은 분들이랑 공감하실 텐데 이게 네. 전업 투자를 하시게 되면 고정 수입이 없고 그 수익을 얻어야만 온전히 본인의 그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쵸. 매매를 할 상황이 없을 때 매매를 안 하시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건데 네. 조급하게 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초반에는 저도 되게 많이 조급했었거든요. 그 조급함이 내 계좌를 갉아먹는 원인이더라고요. 사실 시장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달 내내 안 좋진 않거든요. 내 기준에 맞고 내가 때려야 될 게 한 달에 한 일주일은 나온단 말이에요. 비중 베팅 할 수 있는 게 그쵸. 매수 신호 발생. 이런 식으로 모바일로 네. 체크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보시면은 나스닥 종합지수가 거의 한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애초에 그런 종목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제 오를 확률이 되게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장이 안 좋고 계속 손실이 나고 이러니까 그런 조건에 뭔가 맞는 게 나오면 거기서 비중 베팅을 해버려요. 이거는 내가 이걸로 복구해야 돼. 약간 이런 심리 때문에. 그냥 지금은 돈 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버티자 이 마인드고 계속 복귀를 하면서 보는 거죠. 내가 이때 이것만 때려맞지만 않았어도 이게 이제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러면 내가 안 좋을 때는 훔치려야겠네. 그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 그때 충분히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구나를 이제 깨달았죠. 그 깨달음이 있으시기 전까지 주식 투자를 그럼 총 몇 년 정도 하신 건가요? 21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깡통 차신 경험은 몇 번 정도 있으신가요? 저가 공교롭게도 깡통은 한 번도 차보지 않았습니다.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열심히 해보라고 돈을 조금 주셨어요. 지원을 해주셨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 주셨나요? 한 1,500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1,500이면 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결정을 하신 아버지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돈은 그럼 지금 다 어떻게 됐죠?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사실 쫄보라 이제 계좌에 1,500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돈이었죠. 그냥 50만 원, 뭐 10만 원 매수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깡통을 찰 수가 없죠. 매매를 되게 소극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매수 신호 발생.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그냥 한다는 거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베팅을 하면 어차피 까먹을 텐데 큰 돈을 들여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누적 수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누적 수익이 크게 올라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내가 자신 있는 자리가 하나 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많이 봐왔던 그런 익숙한 자리다. 그중에서도 성공률이 되게 높았던 자리다. 오를 확률이 높은 자리다. 이런 거는 이제 거기서 150을 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렸어요. 매수 신호 발생. 그럼 본인만의 그 매매 기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그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종목을 웬만하면 사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오전에 제일 주목을 받겠다 싶은 걸 들고 와요. 상승률이 조금 나온 종목들을 가져가신다는 저는 말씀이세요? 무조건 플러스인 종목만 들고 갑니다. 제가 오전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자기한테 맞는 매매를 해야겠구나. 제가 이 가창의 변동성을 잘 못 견뎌요. 그럼 내가 이제 손익비가 맞는 길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갭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종가 베팅이나 시간의 단일가로 종목을 사서 그 다음날 이제 차익 실현하는 네, 매매 그거는 말씀이시죠?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동시호가 근처에서 사서 뭐 시간의 단일가에서 갭이 뜨면 판다거나 아니면 뭐 다음날 아침에 갭이 뜨는 거에 청산을 한다던가 이렇게 딱 기준이
있고. 그럼 오전장도 해보시고 뭐 오후장, 풀장도 한번 다 건드려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신기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본인만의 매매법을 못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게 아까 방금 말한 거랑 되게 비슷한데 나는 빨리 그냥 갭이나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먼저 주로 했죠. 주로 팠어요.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종가 베팅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강의도 많이 들어봤고 데이터를 많이 쌓으려고 했죠. 매수 신호 발생. 네, 8시 53분이고요. 지금 안한자정님께서 이제 오전장 매매를 준비를 하셔야 돼서 저희는 잠깐 자리를 비켜드리고 뒤에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와, 점상으로 가버리나? 진짜? 매수 신 야, 잠깐만요.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오늘 오전 매매는 좀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한번 맞았네요. 100만 원 가까이 손실이 나셨는데 근데 오전에 그러면 이렇게 손실이 나시든 수익이 나시든 오전에는 이렇게 일찍 매매를 종료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손실이 크니까 이거 복구하겠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크게 때려맞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손실이 크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일 손실금을 정해놓거든요. 하루에 200만 원이 넘어가면 저는 그냥 아예 손을 털고 나옵니다. 아예 그냥 매매를 아예 종료해버리고 그게 계좌를 지키기 위한 제 거의 일원칙? 매수 신호 발생.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얘는 점상을 또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다 해서 조금 입금을 해가지고 제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아서 매도하고. 평소에 예수금은 얼마 정도로 세팅을 하시나요? 요즘은 장이 안 좋아서 한 3천만 원 정도 세팅해놓고 오늘 입금을 했어요. 제가 사실 방금 1억 정도 이제 추가 입금하신 거는 이제 점상한가 가는 종목을 이제 사시려고 이제 추가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매수 신호 발생. 계좌 현황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계좌 현황이요? 처음부터 매수 신호 발생. 24년 7월 현재 예탁 자산 4,800만 원에 누적 수익금은 약 1억 8천 정도. 부계좌는 매수 신호 현재 발생.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계속 손실이셨는데 네. 이때는 매매를 거의 안 하셨네요. 네. 이 계좌가 본 계좌가 아니라 이 서브로 쓰는 계좌로 거라서. 서브 계좌로 지금 현재 약 누적 손익이 1,800만 원 정도 나 있으시네요. 공계좌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입금이랑 출금 내역이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가끔씩 기회가 올 때 점상한가 수량 배분 받을 때 시드가 많이 필요해야 배분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점상한가 이제 가면 이제 잔량 많을 때 처음에 시초가 형성될 때 그때 점상한가 말씀이시죠? 네네, 그때 수량 배분 받으려고 그때마다 이제 입금을 하고 있고 하고 바로 빼고 이제 웬만하면 그리고 주식 계좌에 돈을 많이 안 놔두거든요. 토스뱅크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입출금이 좀 많습니다. 수익이 나시면은 네네. 이제 출금도 매일매일 하시는 편이신가요? 매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지금 컴퓨터를 종료하셨는데 네. 오전장은 이제 마무리 하시게 되면 항상 이렇게 컴퓨터를 끄시는 편이신가요? 네, 무조건 꺼야 돼. 안 그러면 보고 있어요. 매수 신호 발생. 네, 멘토님 근데 어떤 배우가 그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기보다 그러니까 연기가 재밌었죠. 그러니까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였지 스타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연극 전공을 하셨던 거예요? 네, 연극영화과 나왔습니다. 전업 트레이더의 길로 와가지고 후회하시진 않으세요? 후회 절대 안 합니다. 후회 절대 안 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 개인적으로 이제 뭐 물론 매매가 안 풀리거나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네, 회사를 다녀도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좋지 않나. 어차피 잘못한 것도 내 책임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너가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 장 좋았을 때 수익 났던 거 아니냐. 제가 실제로 꾸준히 수익을 났을 때는 하락장이었거든요. 그것도 엄청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하락장 때 살아남는 법을 그때 배워가지고 물론 더 보수적이게 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그 경험이 요즘 같은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 매수 신호 발생. 저 궁금한 게 네.
배우의 길을 접고 이제 전업을 하시게 됐는데 네. 주변 가족분들이나 주변 네. 지인분들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아, 처음에는 많이 몰랐고요, 사람들. 제가 딱히 한다고 밝히지도 않았고. 일단 부모님 같은 경우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죠.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축구를 했었거든요, 원래. 동아리 같은 것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진짜 선수 생활을.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그만뒀고. 축구는 그러면 그만두시게 된 이유는 그때는 다쳐서. 아파서. 아, 부상 때문에? 네. 아, 매수 신호 발생.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식은 재능이라 생각하시나요? 아, 주식 절대 재능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됐기 때문이죠. 아는자성님은 재능이 없었다고 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노력파? 뭐 그런 매수 신호 발생. 그게 있어요. 벌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베팅을 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비중 조절을 안 했을 때 감당할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더 크게 손실이 나는 것보다는 내일 다시 차근차근 하자. 근데 물론 그거는 있어요. 스캘핑이나 단타성으로 한 방에 집어넣고 한 방에 빼고 돌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전 미수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사실. 아, 회전율도 높이고 네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요. 단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전제가 되는 한. 근데 이제 반대로 저같이 오버나잇을 하고 종가 베팅을 하고 시간에 다닐까 사서 넘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악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저는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수 신호 발생. 연극 배우로 활동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일단 공연 페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 30 받았나?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속 알바를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아, 뭔가 좀 부가적인 수익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다가 그 영화 작전 아시죠? 거기 작전에서 이제 주인공이 연극 배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엄청 큰 성공을 한 다음에 이제 돈 걱정 없이 연기를 하는 엔딩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저는 과감하게 다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 불확실함에 제 인생을 베팅하는 게 너무 무모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점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잘 풀려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돈을 이렇게 벌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 그리고 단점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전업인 거지 돈을 벌지 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성향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난 돌파 매매가 잘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건지를, 나는 돌파가 좋아요 해서 돌파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 수익이 안 나면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 잘하는 걸 파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이제 잘하는 이 매매를 찾은 다음에 한두 달 해보고 이거 나랑 나 안 돼 이게 아니라 이걸로 되게 데이터를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우선은 나한테 맞는 그 성향인 그걸 찾고 파는 게 더 저는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아니면 뭐 내가 이런 걸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 관계자분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형인데 그래도 주식 투자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선배님들 뭐 인터넷에 보면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투자를 시작하고 이 공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소리에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많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렇게 어긋나진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이제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는 입장으로서 현재 시장 상황이나 트렌드 같은 거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형이 말씀하셔서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 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수익을 내는 방법은 아는데 심리를 컨트롤 한다거나 큰 손실이 났을 때 이거를 제어를 하거나 뭔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막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도 아니었고. 근데 이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 예를 들어 근데 억대까지 간다? 이런 거는 진짜 좀 개인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월 그래도 1,000, 2,000 정도는 충분히 노력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수 신호 발생.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계좌에서 네. 플러스 계좌로 이렇게 돌아선 계좌를 보면 이 사람 뭐 어떤 특이점 같은 게 왔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때 혹시 어떤 특이점 같은 게 오셨던 게 있으실까요? 사람들은 수익 베팅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생각을 먼저 하는데 긴가민가 이거 하면 오르려나?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베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평소에 막 2,000, 3,000, 4,000 막 이렇게 5,000씩 이렇게 베팅을 하는데 그런 거는 100만 원, 200만 원을 해요. 5%, 3% 미만으로 그러면 베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냐면 제가 내동이란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매수 신호 발생. 처음 월 1,000을 달성하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주식 수익 통계상 1억 이상을 찍었을 때나 꾸준히 수익 났을 때나 아니면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저는 월 1,000만 원에 대한 감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월 1,000을 건드리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또 그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운이 아닐까? 운이 아닐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꾸준히 되고 막 이제 내가 벌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쯤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매수 신호 발생.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 본인만의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돼요. 무조건 쌓아 나가야죠. 예를 들어서 종가 베팅을 하는데 다음날 갭을 보고 종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진짜 웃긴 게 사람들이 다음날 갭을 확인을 안 해요. 그 종목이 갭이 얼마나 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다는 네. 거죠? 그럼 내가 시간에 거래량 터지는 애들이 중 몇 개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럼 걔네 갭을 확인하고 다음날 움직임을 보는 게 당연한 거고.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갭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걔네 그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근데 내 조건 값에 맞아서 베팅을 했는데 갭이 안 떴어요. 얘가 왜 안 떴는지에 대해 이유를 제가 어디 SY 스틸텍 같은 경우로 종가에 홀딩을 할까 그냥 패고 갈까 하다가 나스닥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다 패고 갔어요. 원전이 근데 돌발 호재로 떠가지고 수급이 다 거기로 몰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어제 시간에 거래량 터진 애들이 주목을 못 봤죠. 못 봤죠. 네. 갭도 그럼 안 뜨겠죠. 이쪽이 호재가 떠서 뭔가 더 쏠리네? 그러면 얘는 빨리 자르고 익절폭을 줄이던가 아니면 빠르게 손절할 수도 있는 거고. 손실이 안 나면 결국 수익이 나는 건데 그 손실이 안 날 걸 계속 제거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것만 몇 가지 남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내가 이게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것들만 하다 보면 분명히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 신호 발생. 방금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지금 네. 뭐 하시려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죠? 저기 이제 멀리서 보면 좀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 오늘 비가 와서 여의도 건물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피레팀 뒤에 보면 지금 여의도 건물들이 희미하게 네네. 보이는데 비가 와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쵸. 제가 저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분들의 그 돈놀이에 제가 이제 실끝 가서 이제 참여만 하고 온다던가. 마인드 컨트롤을 그쵸. 저기자 저 건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매수 신호 발생. 오늘 점심 식사는 나가서 먹는다고 하십니다. 스트레스 풀 겸 다이닝 한잔 하면서. 그래서 파스타를 공략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집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참고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 맨날 이렇게 안 먹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 먹습니다. 저 맨날 7,000원짜리 100반 먹거든요. 혹시 이렇게 손실 나셨을 때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드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오히려 손실 났을 때 맛있는 걸 많이 먹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수 신호 발생. 저희 이제 밥도 다 먹었는데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시죠? 집 가서 쉬어야죠. 쉬시다가 이제 오후에 종가 배팅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예정인데 오늘은 할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안 좋아서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도 안 좋고 오늘 손실도 좀 크게 봐가지고 예전에도 계속 반복했던 건데 오전에 큰 손실을 봤을 때 오후장에 그걸 복구하겠다고 이게 덤빌 때 더 큰 손실이 나더라고요. 매수 신호 발생. 네, 시각 2시 36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종목 선정이랑 아까 재료 관련된 걸 정리를 다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혹시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오늘 강한 섹터도 따로 없고 지수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저점을 계속 네. 형성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종목을 선정해야 될 때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강에서 내일까지 연속성이 있는 종목도 딱히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뭐 새로운 테마가 지금 등장한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최근에 강했던 애들 중에서 조정을 이쁘게 하는 애들을 좀 추려서 사 가볼까 하는데, 좀 비중을 낮춰가지고 종가의 움직임 보고 물량을 늘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서 지켜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 그 섹터 중에 종목에 괜찮은 게 있으면 저는 그렇게 잡아가려고 웬만하면 그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매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한 번 무너지면 이 3연패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전 건데, 이제 수익을 잘 내다가도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3연패 이후에 다시 또 5연승까지 하시는 그때는 이제 장면인데. 다시 이제 마음 잡고, 혹시 어떤 식으로 마음을 잡으시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욕심을 줄이는 거죠. 종목 컨텍스도 줄이고 비중도 많이 줄이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근데 2연패, 3연패, 4연패 이렇게 돼버리면 네. 사람 심리가 무너져서 사실 비중 베팅을 더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베팅을 네. 줄이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무리해버리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매수 신호 발생. 종가 네. 베팅을 따로 하시진 않으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오전에 큰 손실이 나서 제 심리상 뭔가 오늘 꼬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그리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주력 매매가 종가 베팅이긴 하시지만 시간의 단위가에서 이제 승률이 거의 한 7할 정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수익이 시간에긴 한데, 평소에 장 같을 때 이제 오버나잇 탈 종목들만 추려가지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조금 지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손실금을 지키는 전략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오전 손실금을 메꾸기 위해서 매매를 더 덤비다가 네. 이 손실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덤비면 잘 안 풀린다는 걸,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원칙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키다 보면 나중에 또 기회가 오고 나한테 맞는 그게 왔을 때 그때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건데, 안 풀리는 장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수 신호 발생.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이렇게 이제 수익 중이신데 되게 절제를 되게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매수 신호 발생. 오전이랑 이거는 손실금은 똑같으신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거래 정지 종목이라 정말- 시간에서 사서. 정말 오전만 매매하시고 매매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2시 반, 3시 종가 베팅 하기 전에 종목들이 오르는 경우도 그런 건 보내줍니다 그냥. 그리고 욕을 하죠. 종가에 가지 왜 지금 가가지고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나. 매수 신호 발생. 지금 현재 시간이 매수 신호 발생. 네, 지금 4시 이제 시간에 다니까 시작이라서 저희는 잠시 자리를 비켜드렸다가 매매 관점을 또 봐야 될 때 다시 한번 더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현재 시각 5시 15분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에 단일가 매매 진행하시는데 네, 뭐 마땅히 보이는 게 없네요. 보이는 게 없으신가요? 근데 이제 좀 공부하실 때 이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대한유팜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 움직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이고 네. 시간의 단일가에서 보통 이렇게 음전하는 경우가 그렇게는 흔하진 않아요. 상승을 조금 했었는데 네. 지금 10분 타임에 음전을 해버렸네요. 네, 이런 애들 막 더 빠지겠죠 아마. 근데 이런 애들을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런 애들 움직임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메모를 해두거나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그 데이터가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할 수도 있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간단한데 이런 것도 조금씩 쌓아두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뭐 상한가나 이제 험해수를 조금 이제 넣어두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 험해수 본인만의 구별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아, 당연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풀어야 되나요? 매수 신호 발생. 이게 험해수예요. 험해수. 팍 뺄걸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6시 1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제 계좌를 보시면 종목이 진짜 네, 이거는 네. 그제 어제 사는 거고 말 그대로 진짜 손실 방어를 하셨네요. 나름 뿌듯합니다. 만족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장도 마감하시고 네. 이제 이후에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되시죠? 쉬다가 저녁 먹고 운동하러 갈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있는 게 약간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는 사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은 잘 없는 거 같아요. 야금야금 먹는데 이거 하나 잘못해서 뚝뚝 빠지잖아요. 그럼 저 줄을 저게 뭐 바위가 한 줄 두 줄을 그냥 미리 제가 걸어놓는 거거든요. 절반 이상 해소는 안 하고 내려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 중에 종합